중국 제조업 지표가 잠시 전 발표됐습니다. 시장 예상치와 부합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문가에게 들어봅니다. 한국투자증권 윤항진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 국가통계국과 HSBC가 발표하는 제조업 PMI 지수가 나왔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또 주목할 부분 짚어주시죠. 예, 이제 우선 6월 달에 관방 제조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이제 51.0이었고요. 지난달에는 이제 50.8이었는데 51로 지금 이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HSBC PMI는 속폭치가 50.8이었는데 오늘 발표된 것은 이제 확정치입니다. 확정치는 50.7로 발표가 돼서 속폭치를 소폭 하회했지만 HSBC PMI나 아니면 관방 PMI나 제조 PMI들이 모두 다 경기의 분기점인 50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특히 HSBC PMI의 50을 넘는 수준은 작년 말 이후에 올해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긍정적인 개선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5월부터 중국 지표 호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완만한 개선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중국 지표들은 조금 구분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선은 동행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산업 생산이나 투자나 소비와 같은 이런 이제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그 지표들은 사실은 3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분기나 연초에는 이게 떨어지는 숫자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3개월째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한 2, 3개월째 나오고 있는 선행 지표들, 지금 방금 말씀드린 PMI라든가 통계국에서 발표되는 경기 선행 지수라든가 하는 주요한 선행 지표들은 2, 3개월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중국의 실물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고 있고 조만간에 회복을 할 거다. 회복 시그널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성장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인지 중국 위안화가 가치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위안화 강세 얼마나 더 이어질지, 이것이 또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중국 위안화 환율이 5.21 정도 수준까지, 6.21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 2월부터 이제 한 3% 정도 올라가다가 6월 들어서는 이제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아직은 연초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연말까지 계속해서 완만한 하강세가 이어지면서 연초 수준 정도까지는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위안화가 강세로 갔을 경우에 중국의 어떤 경기 회복이라든가 내수 소비의 어떤 활발한 그런 소비 활동이라든가가 이제 예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대중 수출, 현지 기업들의 어떤 한국 기업들의 어떤 매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대중 수출 좀 지금 중국이 내수 부양 뭐 이렇게 많이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은데 중국 쪽으로 수출도 좀 늘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환율의 그 절상폭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당장에 크게 회복이 되기는 어렵겠지만은 점진적으로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로 불리는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 뭐 이런 부분, 이런 업종들에도 관심을 좀 미리 두는 건 어떨까요? 현지에서 이제 하반기에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두 가지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회복의 강도가 얼마나 클지와 그다음에 그 경기가 회복됐을 때 첫째로 수혜가 보는 기업들은 어디 있겠느냐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회복의 강도는 그렇게 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회복은 되지만요. 그리고 수혜의 첫 번째 기업은 이제 역시 중국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기업과 관련돼서 분명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날 것은 확실하지만은 그 강도가 과거에 중국 경기가 회복됐을 때 받았던 그런 큰 수혜보다는 제한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두 가지 면을 같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회복될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게 강도가 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네요. 중국 경기 회복 곳곳에서 신호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변수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선행 지표들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선행 지표들은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 동행 지표가 아직 확실히 돌아서는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높지만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4월부터 6월까지 중국 정부가 많은 경기 부양 조치들을 내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강도로 집행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향후에 경기 회복이 얼마나 강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실질적인 집행의 부분, 실적 부분들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그 중국 화장품 소비세 폐지 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장품주들 조금 이제 강세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국내 시장에 확실히 좀 호재로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사실이냐 아니냐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언론의 보도고요. 중국 정부, 그러니까 재정부가 이제 소관 부서인데 여기에서는 아직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2013년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똑같은 얘기들이요. 당시에는 정부 보고서에서 소비세 개혁에 이제 화장품 소비세를 인하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었는데 작년에 실질적인 인하는 없었습니다. 네. 올해는 소비세 개혁의 정부 보고서에 소비세 개혁 내용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아직 중국 정부가 확인을 안 하고 있어서 조금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은 이 부분은 화장품 단일 품목에 대한 그런 조치라기보다는 소비세,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세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이제 순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재정부에서 아직 확인한 바가 없다. 이거는 단지 언론에서 나온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증시에서 체크해봐야 될 어떤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인데요. 일단은 중국 정부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들은 이제 FTA입니다. 우리나라와 FTA를 빨리 체결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상당히 진행이 됐다라는 선언적인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제 많은 부분들 같이 민간적인 협력을 하겠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직 그 부분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위안화 결제센터, 그러니까 위안화 허브를 한국에 설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혹시 언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안화 자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요. 위안화의 어떤 국제화를 위해서 한국을 하나의 지정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면 중국에 있는 자금들이 상당히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 증시의 유동성 측면에서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잠시 정정을 한다면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아직 안 하고 3일 남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구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윤항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뉴스룸에서는 어떤 이야기 오가는지 살펴보고요. 글로벌 인베스터 코너 이어집니다.